다리 병신인 줄 알았지? 말도 안 돼. 걸을 수 있다고? 정말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어떤 사연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일상의 행복을 드리는 감동 사연.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검은 숲. 한밤중. 빗소리와 바람이 울부짖듯 몰아친다. 그러다 갑자기 쾅. 낡은 폐가의 철문이 부서질 듯 열린다. 그 안에서 여자의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나온다. 살려줘. 제발. 설아. 그 여자의 이름이 설아다. 온몸이 피로 물들었고 옆구리에서 자꾸만 피가 흐른다. 그 피는 검붉은 색으로 옷에 흥건하게 스며들어 있다. 그녀는 바닥을 기며 숲속으로 몸을 끌어낸다. 손가락이 흙을 파고 발이 낙엽을 헤친다.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추격한다. 발걸음 소리, 거친 숨소리, 남자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린다. 전현, 잡아. 그 여자가 우리 건물을 때렸어. 그때 휠 마이너스, 휠체어의 바퀴가 축축한 낙엽을 밟으며 나타난다. 검은색 휠체어, 고급스러운 광택, 휠체어에 앉은 남자. 진우다.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이 숲의 진짜 주인. 그의 눈빛은 차갑다. 얼어붙은 호수처럼 감정이 없다. 마치 죽음 그 자체가 눈동자에 살아있는 듯하다. 설아는 그의 휠체어 바퀴 앞에 쓰러진다. 살려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진우의 손이 서서히 움직인다. 오른쪽 손. 검은 장갑을 낀 손. 그는 설아의 앞을 가로막는 추격자들을 향해 아주 천천히 말을 시작한다. 이 구역은 내 지배 아래다. 그 목소리에 누군가가 멈춘다. 숨을 죽인다. 마치 신이 말을 내렸을 때처럼. 추격자들은 불안함을 느낀다. 이 남자가 누구지? 왜 이렇게 무섭지? 진우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양손으로 팔걸이를 밀어낸다. 다리가 움직인다. 첫 번째 다리. 오른쪽 다리가 천천히 펼쳐진다. 두 번째 다리. 왼쪽 다리도 펼쳐진다. 한 발. 또 한 발. 그의 발이 땅을 밟는다. 흙이 발에 묻는다. 신발이 땅을 디디는 감각. 그것이 지금 진우에게는 가장 희열을 주는 것이다. 휠 마이너스 측. 휠체어가 옆으로 쓸려 넘어간다. 철제 바퀴가 돌면서 금소금을 낸다. 진우는 두 발로 선다.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가 선다. 당당하게. 마치 신처럼. 그의 키는 대략 185cm 정도.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다. 그 아래로는 검은색 바지. 검은색 구두. 모든 것이 검은색이다. 마치 죽음 자체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추격자들은 뒷걸음질을 친다. 이 남자는 마비된 남자가 아니다. 이건 함정이다. 다리 병신인 줄 알았지?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오른다. 마치 빙하가 조금씩 갈라지는 소리처럼. 내 구역에선 내가 신이야. 그의 목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진다. 에코, 에코, 에코. 마치 여러 명의 진우가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추격자들은 얼음처럼 얼어붙는다. 그들의 다리가 떨린다. 호흡이 가빨라진다. 심장이 터질 듯 뛴다. 그들은 몸을 돌려 도망친다. 발을 구르며 비명처럼 비명을 지르며 우리를 놔. 제발. 살려줘. 흙먼지가 일어난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숲은 다시 침묵한다. 오직 빗소리만이 남는다. 진우는 설아에게 몸을 굽힌다. 그의 손이 설아의 어깨에 닿는다. 차갑지만 부드럽다. 일어나.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진우의 얼굴을 본다. 그의 눈. 그 눈은 죽음과 살음의 경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진우는 설아의 손을 잡아 들어 올린다. 두 손이 마주친다. 차가움과 온기, 피와 생명.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진다. 검은 화면.
나레이션이 흐른다. 깊고 무거운 목소리.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린다. 그 일이 시작된 건 정확히 6개월 전이었다. 박진우라는 남자에게 있어서 그날은 인생이 반으로 나뉘는 날이었다. 화면이 밝아온다. 서울, 강남, 재벌 집안의 거대한 저택, 하얀색 대리석으로 된 대문. 그 위에는 박그룹의 로고가 새겨져 있다. 박진우는 박그룹의 장남이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돈, 권력, 외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미래. 그런데 6개월 전 어떤 사건 한 가지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그 사건은 사고라고 불렸다. 하지만 누구의 사고였는가? 하얀 병실, 집중치료실. 그곳의 냄새는 소독약과 죽음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진우가 침대에 누워 있다. 몸 전체가 깁스로 감싸져 있다. 마치 미라처럼. 2다리는 피부색 인공 깁스가 감싸고 있다. 그 깁스 아래에는 감각이 없다. 완전히 죽어있는 신경. 그의 눈은 천장을 바라본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눈. 마치 유리구슬처럼 텅 빈 눈. 의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박진우님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제5 흉추에서 제1요추 부분이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는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했지만 현재로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진우의 입술이 떨린다. 한 번, 또 한 번. 마치 추위에 떠는 것처럼. 병실의 천장. 그 흰색 천장을 바라보면서 진우는 생각한다. 다리가 없다. 나는 이제 다리가 없는 남자다. 휠체어의 남자가 되는 건가? 불의 옥수수처럼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끌고 살아가야 하나? 그렇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후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웃지 않았다. 6개월, 180일. 그는 이 폐가에서 지낸다. 폐가. 그 낡은 목조 건물.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다. 천장에는 빛이 샌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집은 신음소리를 낸다.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진우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 검은색 휠체어. 그것이 이제 그의 다리가 되어버렸다. 손에는 총을 들고 있다. 검은색 권총. 리볼버. 357 매그넘. 총알이 장전되어 있다. 총구는 그의 관자놀이를 향하고 있다. 가슴이 꼭 공포에 사로잡힌 표정이다. 아니다. 공포가 아니다. 결단. 죽음으로 향하는 결단. 죽고 싶어. 하루에 수백 번씩. 입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우는 것처럼. 다리 하나 없이 뭐 하겠나? 재벌? 그따위 의미 없다. 돈,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이 다리 없는 몸으로 무슨 소용인가? 손이 떨린다. 심하게 떨린다. 마치 추위에 떠는 것처럼. 또는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죽음도 무서운 건가? 죽음 따위 무섭지 않아. 오직 살아가는 것만이 무섭다. 이 감옥 같은 폐가에서, 이 죽음 같은 일상 속에서 총의 안전장치를 풀려고 한다. 그때 쾅 마이너스. 폐가의 철문이 열린다. 누군가가 넘어져 들어온다. 흙먼지가 자욱하다. 그 여자가 다시 등장한다. 설아. 피 흘리고 죽어가는 여자. 그 여자의 눈은 깨어 있다. 살아있다. 죽음을 앞두고도 여전히 살아있다. 진우는 총을 내린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던 참이었는지 깨닫는 것처럼. 누구지? 넌? 설아가 말한다. 목소리가 쉰다. 숨을 고르지 못했다. 공포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결연한 목소리다. 자작이. 목숨을 주세요. 진우는 잠시 그 여자를 바라본다. 자신처럼 죽음을 원하는 다른 생명. 아니면 죽음을 피해 도망치는 또 다른 누군가.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엮이는 순간이었다. 2명의 죽음을 원하는 영혼이 만난 순간.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이 될 줄은 진우도 설아도 아직 몰랐다. 시간을 거슬러 2주 전으로. 명동거리. 화려한 야경.
고급 클럽 입구. 그곳의 간판은 네온 사인으로 반짝인다. 에메랄드. 서울에서 가장 비싼 클럽 중 하나. 진우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검은색 정장, 실크 셔츠. 품위 있게 그리고 절망적으로. 옆에는 의사 같은 남자가 서 있다. 이름은 김이사. 아니, 정확히는 박그룹 의료진 팀장. 의료용 기계들, 산소 공급 장치, 각종 의약품. 진우는 이 클럽에 올 수 없다. 의료진이 함께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왔는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밤이기 때문이다. 회장님, 더 이상 외출을 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건강 상태가. 진우는 고개를 돌린다.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의료진의 간호 없이는 생명 유지 자체가. 꺼져. 진우의 목소리. 차갑다. 얼음처럼. 강철처럼. 의사는 물러난다. 그는 전직 의료인으로서 이 남자의 죽음의 신호를 읽을 수 있다. 곧 이 남자는 떠날 것이다. 그 클럽 안에는 한 남자가 있다. 태성. 진우의 이복 동생. 외모는 비슷하지만 눈빛은 전혀 다르다. 교활함, 욕심, 그리고 약간의 광기. 그는 벌써 술을 마시고 있다. 고급 위스키, 맥칼란. 한 잔에 50만 원. 그 술을 마시면서 웃는다. 태성 옆에는 여자가 있다. 진우의 새어머니, 박미란. 나이는 47세. 하지만 겉으로는 35세처럼 보인다. 성형, 관리, 그리고 도덕성의 부재. 그녀의 손이 태성의 팔에 감겨 있다. 친모와 아들. 아니다. 이것은 친모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다. 형이? 태성이 놀라는 척 웃음을 짓는다. 그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 있다. 이렇게 나올 줄은 얼마 남지 않았나? 진우는 그 말을 듣는다. 얼마 남지 않았나? 그 말은 뭔가를 암시한다. 진우의 죽음. 그것이 멀지 않았다는 뜻. 새어머니가 태성의 손을 잡는다. 그 손 아래로는 두 사람만의 미묘한 에너지가 흐른다. 비밀스러운 것, 감춰진 것. 그것이 무엇인지 진우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본능은 그것을 감지한다. 진우는 그들을 바라본다. 그의 미간이 점점 구부러진다. 그제야 깨닫는다. 이 숲속 폐가에 갇히기 전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2주 뒤에 일어날 일은 자살이 아니었다. 형, 정말 안 됐다. 그런데 빨리 천국 가. 그래야 나도 편해. 태성의 속삭임. 진우의 귀에 박힌다. 그것은 축원이 아니었다. 저주였다. 살인의 암시였다. 그리고 2주 후, 진우는 이미 폐가에 갇혀 있다. 자신의 다리가 마비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다리는 마비되지 않았다. 진우는 다리를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그는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왜? 이 모든 일의 배후. 그것이 누구인지. 아직 진우는 모르고 있었다. 아니다. 알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다. 폐가로의 여행은 이미 계획되었다. 누군가 그를 여기로 옮겼다. 누군가 그의 다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다. 밤. 다시 그 폐가. 빗소리가 철판을 두드린다. 설아가 들어온다. 이번엔 다치지 않았다. 칼을 들고 있다. 그 칼은 피로 젖어 있다. 누군가의 피. 그녀는 진우를 바라본다. 휠체어에 앉은 그 남자.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남자. 박진우. 죽어야 할 사람이 너였구나. 설아의 목소리. 차갑다. 그것은 마치 거미 칼집에서 나오는 소리 같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였어.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본다. 그의 눈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죽음에 대한 갈망. 그리고 호기심. 미묘한 호기심. 이것이 마지막인가?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인가? 누가 보냈어? 진우가 묻는다. 설아가 칼을 들어 올린다. 칼날이 촛불을 반사한다. 상관없지. 어차피 넌 곧 죽으니까.
그 전에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설아는 멈춘다. 진우가 말한다. 난 죽을 준비가 다 됐어. 근데 넌? 설아의 손이 떨린다. 넌 왜 죽으려고? 그 순간 뭔가가 바뀐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 둘 다 죽음을 원하지만 이제는 죽음 대신 다른 무언가를 찾기 시작한다.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는 욕구. 무엇인가를 증명하려는 욕구. 죽음 너머의 것. 그것이 무엇일까? 두 명의 죽음의 도사가 처음으로 삶의 가능성을 묻는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뀐다. 이 남자 진우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은 왜 그의 죽음을 원했는가? 그리고 설아는 정말 그를 죽이기 위해 왔을 뿐인가? 이 모든 진실은 다음 화에서 밝혀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구독이 진우와 설아의 운명을 바꿉니다. 설아는 여전히 칼을 들고 있다. 손가락이 칼자루를 조이고 있다. 하지만 칼은 내려가지 않는다. 진우의 말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넌 왜 죽으려고? 그 질문이 설아의 심장을 뚫고 들어왔다. 자신도 모르게 설아의 눈물이 흐른다. 그 눈물은 칼날 위에 떨어진다. 진우는 천천히 일어나 앉는다. 휠체어에서 내려오지는 않지만 그의 상반신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도 누군가에게 버려졌나? 진우의 질문에 설아는 답하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칼을 내린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내 옆구리에 총알이 박혀 있어. 설아가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말한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나도 죽고 싶었어. 진우는 그 말을 듣는다. 그럼 이제는? 지금은? 모르겠어. 설아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진우는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다리가 완전히 펼쳐진다. 설아는 깜짝 놀란다. 넌 다리가? 응. 다리는 멀쩡해. 진우가 그렇게 말한다. 그럼 왜 휠체어를?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다. 설아가 진우를 바라본다. 차가운 눈. 하지만 그 눈 속에는 결단이 있다. 진우는 설아에게 손을 건넨다. 도와줄래? 나를. 도와? 뭘? 복수를. 그 말에 설아의 눈빛이 바뀐다. 복수. 그 단어는 설아의 가슴을 울렸다. 누구를 복수할 건데? 내 가족을.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진우는 차분히 말한다. 그리고 넌? 나도. 누군가를 복수하고 싶어. 설아가 천천히 손을 올린다. 진우의 손과 만난다. 그들의 손이 한다. 차갑고 뜨거운 두 손이 만난다. 우리가 팀이 되는 건가? 설아가 묻는다. 응, 팀이다. 진우가 대답한다. 그럼 첫 번째로 할 일은 뭐야? 너를 치료하는 거다. 진우는 설아의 옆구리를 본다. 피가 흥건하게 흐르고 있다. 이대로는 죽겠어. 진우는 설아를 들어 올린다. 마치 신부를 안듯이. 설아는 저항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이 남자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나가자. 더 안전한 곳이 있어. 진우는 설아를 아는 채 폐가 옆으로 가는 비밀 통로로 들어간다. 지하. 깊은 지하. 그곳은 폐가 아래에 있다. 마치 벙커처럼. 벽에는 수백 개의 촛불이 켜져 있다. 그 빛이 지하를 밝힌다.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다. 수술대, 의료기계들, 혈액 보관함. 이것은 개인 병실이 아니었다. 이것은 개인 아지트였다. 진우는 설아를 수술대에 내려놓는다. 안 될까봐 진통제를 먹이고 싶은데 너 약에 알레르기 있어? 없어. 뭐든 해. 난 죽으니까. 설아가 대답한다. 진우는 주사를 준비한다. 손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치 이것을 수백 번이나 해본 것처럼. 주사를 놓는 순간 설아의 눈이 감긴다. 진우는 설아의 상처를 본다. 총알이 옆구리를 관통했다. 깊이, 각도, 위치, 모두가 치명적이다. 진우는 의료기구를 집어들기 시작한다. 칼, 집게, 봉합사,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른다. 1시간, 2시간, 3시간. 진우의 이마에 땀이 맺힌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 마침내 됐다. 진우가 중얼거린다. 설아는 아직 깨어나지 않는다. 진우는 설아의 이마에서 땀을 닦는다. 그의 손이 설아의 뺨에 닿는다. 온기. 그 온기가 진우를 흔든다. 살았어. 너 살았어. 진우가 속삭인다. 밤이 새운다. 설아의 눈이 뜨인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본다. 암석. 이것은 지하다. 설아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본다. 옆구리가 아프다. 하지만 죽음의 고통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고통이었다. 깼나? 진우의 목소리가 들린다. 설아는 고개를 돌린다. 진우가 의자에 앉아있다. 아직도 깨어있다. 밤을 샜다. 몇 시간이 됐어? 12시간 정도. 넌 언제 쉬는데? 나는 쉬지 않아도 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진우가 그렇게 말한다. 설아는 그 말을 이해한다. 자신도 죽은 사람이 되려고 했으니까. 고마워. 날 살려줘서. 고맙긴. 넌 나를 죽이러 온 여자잖아. 진우가 웃는다. 그 웃음은 차갑지만 약간의 따뜻함이 섞여 있다. 이제 우리는 뭐 해? 설아가 묻는다. 계획을 세워. 진우가 일어나 앉는다. 내 가족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진우는 종이와 펜을 가져온다. 그 위에 이름들을 쓴다. 박태성, 박미란, 박종원. 이들이 나? 설아가 묻는다. 응. 내 이복동생, 새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진우가 각 이름 옆에 글씨를 쓴다. 태성은 사기극, 새어머니는 독살, 그리고 아버지는 모략. 아버지도? 설아가 놀라서 묻는다. 응. 아버지는 나의 죽음을 승인한 사람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진다. 그가 나를 여기로 보냈어. 설아는 이해하지 못한다. 왜? 자기 아들을 왜? 돈, 상속, 그리고 새어머니. 진우가 차분히 설명한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불륜 관계에 있어. 그리고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노리고 있어. 그래서 나를 죽이기로 했어. 그럼 태성이 회장이 되고 새어머니가 태성을 조종하면 돼. 그럼 넌 이미 죽은 취급? 응. 죽은 취급. 이미 전 주식은 태성의 명의로 바뀌었어. 설아는 이제 이해한다. 그래서 다리를 숨긴 거다. 응. 그들이 내가 죽었다고 믿는 동안 나는 준비를 할 거야. 진우가 설아의 눈을 본다. 그리고 넌? 나는 태성을 죽이고 싶어. 설아가 천천히 말한다. 그놈이 나를 쏴. 그리고 날 버렸어. 태성이 널 쐈다고? 진우가 놀라서 묻는다. 응. 나는 원래 태성의 비서였어. 그런데 설아가 그 말을 멈춘다.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좋아. 그럼 우리는 목표가 같다. 진우가 손을 다시 내민다. 우리는 이제 파트너야. 설아는 그 손을 잡는다. 파트너. 맞아. 둘의 손이 다시 한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우리 계획은 이래. 진우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첫 번째. 넌 죽은 여자가 될 거야. 누군가 널 죽인 걸로 만들 거고. 그럼 난 어떻게 해? 넌 나의 사냥개가 될 거야. 나와 함께 그들을 사냥하는 거지. 설아는 그 말을 듣는다. 사냥개. 나쁘지 않네. 그 다음은 넌 태성의 곁으로 들어가. 다른 얼굴로. 다른 이름으로. 그리고 그의 약점을 찾아. 진우의 계획은 정교했다. 마치 몇 달을 준비한 것처럼. 그 다음은? 그 다음부터가 재미야. 진우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른다.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는 재미. 설아는 그 미소를 본다. 차갑고 잔인하고 아름다웠다. 약속해. 우리 다 같이 살아남자. 설아가 갑자기 말한다. 살아남자? 진우가 물었다. 응. 복수하고 또 살아남자.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산다. 설아의 눈이 빛난다. 처음으로 죽음이 아닌 삶의 빛이. 진우는 그 눈을 본다. 알겠어. 우리 산다. 진우가 약속한다. 그런데 넌 나를 믿어? 난 분명 처음엔 널 죽이러 왔는데. 설아가 묻는다. 진우는 웃는다. 난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넌 그 죽은 사람을 살려줬고. 그러니까 우린 같은 쪽이야. 같은 쪽? 응.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쪽. 진우가 설아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이제부턴 그 경계를 넘어갈 거야. 설아는 진우를 본다. 이 남자는 정말 다리가 마비된 남자가 아니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아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희망을 느낀다. 그럼 시작하자. 설아가 말한다. 진우가 웃는다. 응. 시작하자. 둘의 눈이 만난다. 차갑고 뜨거운, 검고 밝은 죽음과 살. 그 경계에서 새로운 운명이 시작된다. 다음 날, 지하 아지트에서 설아는 새로운 옷을 입고 있다. 다른 얼굴, 검은 머리는 밝은 갈색이 되었다. 화장도 다르다. 진우는 거울 앞에 설아를 본다. 완벽해. 그래? 설아가 자신을 본다. 응. 이제 누구도 널 인식 못할 거야. 넌 죽은 여자가 됐어. 진우가 그렇게 말한다. 그럼 이제 뭘 해? 넌 서울로 가. 태성의 곁으로. 진우가 사진을 건넨다. 그것은 태성의 사무실 정보였다. 근무 시간, 일정, 패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돈이 많잖아. 돈으로 다 사볼 수 있어. 진우가 차갑게 웃는다. 그리고 이거. 진우가 또 다른 무언가를 건넨다. 카드. 검은색 카드. 이게 신용카드야. 제한이 없어. 넌 이걸로 뭐든 사. 명품, 옷, 자동차, 뭐든. 설아가 카드를 본다. 이름은 이지은. 이지은이가. 나? 응. 이제부터 넌 이지은이야. 재벌집 딸. 아버지는 미국에 살고, 엄마는 유럽에. 넌 혼자 한국에서 자유롭게 산다고 설정해. 진우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리고 넌 태성과 만나. 그 클럽에서. 에메랄드. 진우가 사진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만나라고? 어떻게? 우연히. 넌 가만히 앉아만. 그럼 태성이 접근할 거야.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진우가 차갑게 웃는다. 설아는 거울을 다시 본다. 이제 난 죽은 여자인가? 응. 죽은 여자야. 하지만 죽은 여자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어. 진우가 설아의 뒤에 선다. 그리고 사랑을 할 수도 있어. 진우가 속삭인다. 설아는 그 말을 듣는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냥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본다. 죽은 여자. 새로운 이름. 새로운 얼굴. 새로운 살. 떠나자. 설아가 말한다. 응. 떠나자. 진우가 대답한다. 둘은 아지트를 빠져나간다. 밤의 서울로. 복수의 밤으로. 사랑의 밤으로. 그들의 운명이 시작된다. 이 남자 박진우는 정말 누구인가? 의료진을 위해 자신의 몸을 잠그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이 여자 설아는 정말 태성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까? 서울, 강남, 재벌 저택, 밤 10시. 저택의 모든 불이 꺼져 있다. 하지만 한 곳만 불이 켜져 있다. 박종원의 서재. 그 안에는 두 명이 있다. 박종원, 진우의 아버지, 그리고 박미란, 진우의 새어머니. 박종원은 65세. 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은발, 정교한 수염, 고급 파자마. 그는 침대에 누워 있다. 호흡이 얕다. 박미라는 그의 곁에 앉아 있다. 우아한 속옷 차림으로. 그녀의 손이 박종원의 가슴 위에 올려져 있다. 여보, 약 먹을래?
박미란이 속삭인다. 박종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박미란은 침대 옆 탁자에서 약을 집어든다. 하얀색 약. 작은 크기. 아무도 구별 못할 정도로 작은 크기. 박종원은 입을 연다. 박미란은 약을 그의 입에 넣는다. 물 마실래? 응. 박종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박미란은 물잔을 집어든다. 박종원이 물을 마신다. 잠시만 아파하면 돼. 곧 편해질 거야. 박미란이 귀에 속삭인다. 박종원의 눈이 감긴다. 호흡이 더 얕아진다. 태성이에게 말했어? 박종원이 겨우 말을 한다. 응. 태성이는 알고 있어. 모든 걸. 박미란이 대답한다. 진우는 이미 죽었어. 박미란이 미소를 짓는다. 그 숲에서 박종원의 입가에 슬픈 표정이 흐른다. 하지만 곧 사라진다. 약이 잘 듣고 있다. 좋아. 이제 편하네. 박종원이 중얼거린다. 박미란은 그를 본다. 그녀의 눈은 감정이 없다. 마치 자신이 방금 독약을 먹인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을 한 것처럼. 이제 우린 둘이 되는 거야. 박미란이 속삭인다. 나와 태성. 그리고 모든 돈. 박미란은 침대에 누운 박종원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다. 안녕 여보. 박미란이 키스를 한다. 차갑게. 매정하게. 박종원의 눈이 감긴다. 그 눈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밤은 깊어간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에메랄드 클럽에 들어온다. 명품 드레스, 명품 구두, 명품 가방.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녀의 얼굴도, 그녀의 몸짓도, 그녀의 존재감도. 바텐더가 그녀를 본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마르티니, 드라이. 설아가 차갑게 말한다. 완벽한 발음, 완벽한 톤. 마치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자처럼. 설아는 카운터 옆에 앉는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다. 태성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설아는 알고 있다. 태성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이곳에 온다. 진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시간이 흐른다. 10시 정각. 태성이 들어온다. 그의 옆에는 여자들이 있다. 캐스팅된 여자들. 하지만 태성의 눈은 설아에게 끌린다. 즉시. 마치 자석처럼. 저 여자. 누구야? 태성이 매니저에게 묻는다.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손님. 좋아. 저 여자를 불러. 태성이 손가락을 튕긴다. 설아는 그 손가락을 본다. 차갑게. 마치 곤충을 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일어난다. 그리고 태성에게 간다. 안녕하세요. 설아가 말한다. 이름? 태성이 묻는다. 이지은. 설아가 대답한다. 이지은. 좋은 이름이네. 태성이 웃는다. 그의 웃음은 잔인하다. 마치 이 여자도 자신의 장난감이 될 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앉아. 태성이 명령한다. 설아는 앉는다. 그의 옆에. 멀지 않은 거리에. 뭐 마실래? 당신이 주는 거. 설아가 태성의 눈을 본다. 그 눈을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태성의 웃음이 더 커진다. 마음에 든다. 이 여자. 태성이 위스키를 준다. 설아는 마신다. 어디서 왔어? 미국. 설아가 거짓말을 한다. 아버지는 무슨 일? 사업. 대규모 부동산. 설아가 또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완벽하다. 마치 진우가 수백 번 연습시킨 것처럼. 태성은 그 말을 믿는다. 좋아. 그럼 앞으로 자주 봐. 태성이 설아의 손을 잡는다. 설아는 그 손을 견딘다. 차갑게. 무감정하게.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칼로 자르고 싶어 한다. 이놈이 나를 쐈다. 이놈이 나를 버렸다. 하지만 설아는 미소한다. 좋아요. 자주 뵐게요. 태성의 손이 설아의 팔을 타고 내려간다. 모욕적으로. 마치 그녀가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하지만 그 순간 설아의 귀에 진우의 목소리가 들린다. 참아.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무선 이어폰. 설아는 참는다. 그 손을 견딘다. 그 시선을 견딘다. 1시간이 흐른다. 태성은 계속 설아의 곁에 있다. 그리고 계속 그녀를 모욕한다. 하지만 설아는 웃음을 잃지 않는다. 마치 진짜 금녀같이. 마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여자처럼. 마침내. 내일 또 와. 태성이 명령한다. 좋아요. 설아가 대답한다. 태성은 자리를 떠난다. 다른 여자들과 함께. 설아는 그를 따라본다. 그리고 화장실로 간다. 그곳에서 무선 이어폰을 터치한다. 완료했어. 잘했어. 넌 천재야. 진우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제 뭐해? 기다려. 조금 더. 우린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어. 진우가 대답한다. 내일 또 만나. 알겠어. 설아가 이어폰을 빼낸다. 그리고 거울을 본다. 그 거울 속의 여자. 죽은 여자. 하지만 살아있는 여자. 복수의 여자. 밤. 숲속 폐가. 진우는 화면을 본다. 모니터 여러 대가 있다. 거기엔 사진들이 떠 있다. 박미란과 태성의 사진. 그들의 통화 기록. 그들의 거래 내역.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진우는 파일을 열어본다. 그 안에는 독약의 성분이 적혀 있다. 그리고 그 독약의 구매 기록. 박미란의 이름으로. 좋아. 이제 충분해. 진우가 중얼거린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갑지 않다. 슬프다. 그 파일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다. 박종원. 그의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메모. 죄송합니다, 아버지. 진우가 그 말을 중얼거린다. 그것이 마지막 인사는 아니다. 진우는 아직 죽지 않았다. 진우는 아직 산다. 그리고 복수한다. 다음 날. 박종원의 장례식. 재벌 저택의 거실. 조화가 가득하다. 초, 향, 음악. 모든 것이 그의 죽음을 기념한다. 박미라는 검은 옷을 입고 있다. 마치 정말 슬픈 아내인 것처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태성은 그의 옆에 서 있다. 마치 효자인 것처럼. 둘 다 거짓이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 순간 뒷문이 조용히 열린다. 누군가가 들어온다. 설아다. 다른 옷을 입고 있다. 상복, 까만 옷, 까만 모자. 마치 진짜 조문객인 것처럼. 설아는 박종원의 영정을 본다. 그리고 절을 한다. 깊게. 마치 진짜로 그를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누세요? 박미란이 설아에게 묻는다. 미국에서 온 친구입니다. 박종원님과 사업을 함께 했어요. 설아가 거짓말을 한다. 아, 그렇군요. 박미란이 웃는다. 그 웃음은 차갑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따뜻하다. 설아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집안을 살핀다. 박종원의 서재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무선 이어폰을 터치한다. 여기야. 서재. 사진 찍어. 진우의 목소리가 들린다. 설아는 카메라로 방을 찍기 시작한다. 침대. 그 침대 옆에 탁자. 그 탁자 위에 약병들. 모든 것을 찍는다. 약병들이 있어. 사진을 가까이. 진우가 명령한다. 설아는 약병에 카메라를 가져간다. 라벨을 읽어봐. 아르세닉. 그리고 디지털리스. 그리고 설아의 목소리가 떨린다. 독약이 맞아. 이건 정확히 아버지를 죽이는 조합이야. 진우가 냉정하게 말한다. 증거를 다 찍었어? 응. 설아가 대답한다. 그럼 나가. 빠르게. 설아는 빠져나온다. 서재에서. 조문객들 사이로. 그리고 밖으로. 저택의 뒷문으로. 그곳에 검은 차가 기다리고 있다. 진우가 운전하고 있다. 다리가 완벽하게 작동한다. 마치 절대 마비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설아가 차에 탄다. 차가 조용히 떠난다. 밤의 서울로. 증거가 충분해? 설아가 묻는다. 응. 이제 충분해. 진우가 대답한다. 그럼 이제 기다려. 모든 게 폭발하는 순간을. 진우의 목소리가 차갑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린다. 가볍게. 마치 아버지의 죽음이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 닿은 것처럼. 미안해. 설아가 갑자기 말한다. 뭐가? 너의 아버지가 죽어서. 설아가 진우를 본다. 진우는 고개를 돌린다. 그의 눈은 도로를 본다.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 어쩌면 나 같은 사람. 진우가 차갑게 말한다. 다만 좀 더 천천히 죽었을 뿐이야. 설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저 진우를 본다. 이 남자의 슬픔, 이 남자의 복수, 이 남자의 운명. 모두가 얽혀 있다. 자신의 운명과. 차는 계속 달린다. 밤의 서울을 통과하면서 다음 목표를 향해. 박미란의 모략, 박태성의 거짓, 모든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그 순간까지 두 사람은 기다린다. 죽음의 경계에서, 복수의 밤에서 7일이 흐른다. 박종원의 장례식이 끝난 지 3일 후, 박그룹의 회장실. 태성이 회장 자리에 앉는다. 처음으로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두드린다. 탁탁탁. 승리의 소리. 이제 다 됐어. 모든 게. 태성이 중얼거린다. 박미란이 들어온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다. 여전히 과부인 척. 축하해, 태성아. 박미란이 태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이제 넌 회장이야. 그리고 넌. 태성이 박미란을 본다. 나는 고문이 될 거야. 그리고 넌 나의 말을 듣는 회장. 박미란이 웃는다. 그 웃음은 뱀의 웃음이다. 태성이 웃음을 멈춘다. 그건 아니지. 뭐? 박미란이 태성의 목에 손을 올린다. 부드럽게. 하지만 위협적으로. 난 너의 후견인이야. 넌 나의 손가락이야.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손가락. 박미란이 속삭인다. 알겠어?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응. 알겠어.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좋은 아이. 박미란이 태성의 뺨을 친다. 마치 개를 쓰다듬듯이. 그 순간 비서가 들어온다. 회장님, 손님이 찾으십니다. 누구? 태성이 묻는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하네요. 비서가 대답한다. 들여보내. 태성이 명령한다. 문이 열린다. 그리고 남자가 들어온다. 완벽하게 정장을 입은 남자. 검은색 수트, 흰색 셔츠, 검은색 넥타이. 그의 얼굴은 태성이 알고 있는 얼굴이다. 아니다. 알고 있었던 얼굴이다. 6개월 전이. 죽기 전이. 진우? 태성이 비명을 지른다. 박미란도 얼어붙는다. 진우는 천천히 걸어온다. 다리가 완벽하게 작동한다. 마치 절대 마비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안녕, 동생. 오래간만이네. 진우가 말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다. 얼음보다도. 넌 죽었는데. 넌 어떻게? 태성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난다. 죽었어? 나? 진우가 웃는다. 그 웃음은 지옥의 웃음이다. 그렇다고 생각했나? 그 폐가에서 죽었다고. 진우가 태성의 책상에 손을 올린다. 아니야. 난 죽지 않았어. 오히려 다시 태어났어. 박미란이 입을 연다. 넌. 다리가 움직인다. 박미란이 말한다. 응. 다리가 움직이지. 처음부터. 진우가 박미란을 본다. 그 눈 속에는 증오가 타오르고 있다. 아버지를 독살했지? 뭔 소리야? 박미란이 외친다. 거짓말 하지 마. 진우가 손을 올린다. 그의 손가락이 스냅을 한다. 카닥. 그 순간 화면이 켜진다.
회장실의 대형 스크린이. 그 화면에는 사진들이 떠난다. 약병들의 사진, 구매 기록, 통화 기록, 모든 증거. 그리고 비디오. 박미란이 박종원에게 약을 먹이는 장면. 넌 날 촬영했어? 박미란이 외친다. 응. 처음부터 촬영했어. 진우가 대답한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어. 뭐? 태성이 비명을 지른다. 경찰이 오고 있어. 지금. 진우가 말한다. 아버지 살인죄와 재산 횡령죄로. 화면에 더 많은 증거들이 떠난다. 박미란과 태성의 거래 내역. 위조된 서류들. 모든 것. 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넌 누가 도와줬어? 누가 이런 걸? 박미란이 묻는다. 누군가가. 날 죽이려고 보낸 누군가가. 진우가 대답한다. 그 누군가가 날 도와줘. 태성이 이해하지 못한다. 설아? 태성이 묻는다. 아, 설아 맞아. 넌 그년을 기억하지? 진우가 태성을 본다. 그 눈은 살인자의 눈이다. 넌 그년한테 총을 쐈어. 맞지? 태성의 얼굴이 더 창백해진다. 아니, 나는. 거짓말 하지 마. 진우가 또 손가락을 스냅한다. 카닥. 화면이 바뀐다. 이번엔 다른 영상이다. 태성이 설아를 쏘는 장면. 클럽 뒤의 주차장에서.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야. 태성이 외친다. 조작이 아니야. 이건 실제야. 진우가 차갑게 말한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화면에 또 다른 것이 떠난다. 박태성의 출생 기록. 그 위에는 박종원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다. 이게 뭐야? 태성이 물어본다. 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진우가 말한다. 넌 운전기사의 아들이야. 태성의 세상이 무너진다. 아니, 아니야.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태성이 중얼거린다. 박미란이 태성을 본다. 그래, 거짓말이야. 난 너 따위를 낳지 않았어. 박미란이 냉정하게 말한다. 넌 그저 내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야. 태성이 박미란을 본다. 배신감, 모욕감, 공포감, 모든 감정이 섞여 있다. 그 순간 경찰이 들어온다. 검은 정장의 경찰들. 박미란 씨, 박태성 씨, 아버지 살인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한다. 박미란과 태성에게 수갑이 채워진다. 진우. 태성이 외친다.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태성이 비명을 지르면서 끌려간다. 박미란은 가만히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진우를 본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박미란이 진우에게 말한다. 넌 천재야. 정말 천재야. 진우는 박미란을 본다. 그 여자의 눈. 그 여자는 전혀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뻐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난 성공했을 텐데. 박미란이 웃는다. 다음 생에는 그걸 기억하겠어. 박미란이 끌려간다. 경찰과 함께. 진우는 그녀를 본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는다. 회장실의 바닥에. 아버지, 미안해. 진우가 중얼거린다. 늦게 왔어. 너무 늦게 왔어. 그 순간 문이 열린다. 설아가 들어온다. 그녀는 진우를 본다. 무릎을 꿇은 진우를. 설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 그의 옆에. 다 했어? 설아가 묻는다. 응, 다 했어. 진우가 대답한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제 편할 거야. 진우가 말한다. 그리고 나도. 아마도. 설아는 진우의 손을 잡는다. 진우는 설아의 손을 본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준다. 차갑고 뜨거운 손이 만난다. 죽음과 살, 복수와 사랑. 그 경계에서 두 사람은 함께 선다. 밤이 깊다. 회장실에 불이 꺼진다. 오직 서울의 야경만이 남는다.
그 야경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 하나가 아닌 둘의 그림자. 함께 선 그림자.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 박미라는 감옥에 있다. 하지만 그녀는 진우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 태성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진우가 자신들을 살린 이유를.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진우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시작이다. 진짜 복수가, 진짜 지옥이, 감옥, 서울중앙지검찰청 유치장. 박미라는 감옥복을 입고 있다. 회색 감옥복. 그것이 그녀에게 어울린다. 마치 죽음 자체가 옷을 입은 것처럼. 그녀는 변호사를 기다린다. 하지만 변호사는 오지 않는다. 대신 경찰이 들어온다. 박미란 씨, 면회자가 있습니다. 경찰이 말한다. 누구? 박미란이 묻는다. 아드님입니다. 경찰이 대답한다. 박미란의 얼굴이 밝아진다. 태성이? 네. 박태성 씨입니다. 경찰이 그렇게 말한다. 박미란은 면회실로 나간다. 그곳에서 태성을 본다. 역시 감옥복을 입고 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부서져 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영혼을 빼앗아간 것처럼. 태성아. 박미란이 말한다. 힘내. 우린 좋은 변호사를 쓸 거야. 이 정도 증거는. 증거? 태성이 박미란을 본다. 그 눈은 비어 있다.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 마치 이미 죽어버린 눈처럼. 넌 뭘 해? 박미란이 묻는다. 난 미쳤어. 엄마, 난 미쳤어. 태성이 자신의 머리를 내려친다. 탁, 탁, 탁. 손가락이 떨린다. 얼굴이 창백해진다. 왜 그러니? 정신 차려. 박미란이 외친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난 사생아야. 난 아무도 아니야. 태성이 중얼거린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다. 마치 누군가 그의 성대를 으스러뜨린 것처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린 우리 계획대로. 박미란이 말하려고 할 때 태성이 박미란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은 차갑다. 얼어붙은 손. 엄마. 왜? 태성이 박미란의 눈을 본다. 왜 날 낳았어? 왜 거짓말을 했어? 왜 날 이용했어? 태성의 질문은 칼처럼 박미란을 자른다. 박미란은 답하지 않는다. 오직 태성의 눈을 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이 남자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그의 영혼은 이미 나갔다는 것을. 그 순간 경찰이 들어온다. 박미란 씨, 조사실로 나오세요. 경찰이 명령한다. 박미란이 일어난다. 태성에게 손을 올린다. 그 손이 공중에서 멈춘다. 태성은 그 손을 보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손을 본다. 그 손에 묻은 것 같은 피를. 보이지 않는 피를. 박미란은 태성 곁을 떠난다. 그리고 되돌아보지 않는다. 조사실. 박미란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증거들이 제시된다. 약병, 통화 기록, 거래 내역.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하고 있다. 마치 화살처럼. 박종원 씨를 언제 독살했나요? 경찰이 묻는다.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무겁다. 난 그를 독살하지 않았습니다. 박미란이 대답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린다.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보여준다. 박미란이 박종원에게 약을 먹이는 영상. 그것은 매우 명확하다. 약병을 집어드는 박미란의 손. 그 약을 박종원의 입에 넣는 모습. 그리고 그의 눈이 감기는 순간. 박미란의 입술이 떨린다. 이건 조작입니다. 박미란이 대답한다. 그 말은 이미 누워버렸다. 조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상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경찰이 말한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미란의 세상이 무너진다. 박진우. 그 남자는 죽었다고 했다. 폐가에서.
다리도 마비된 채로. 그런데 그 남자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박진우? 그놈이? 박미란이 중얼거린다. 그 순간 경찰이 또 다른 자료를 꺼낸다. 파일. 그 파일은 두껍다. 마치 당신의 죄를 기록한 책처럼.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경찰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준다. 그 위에는 확실히 적혀 있다. 이름, 날짜, 검사 결과. 박태성의 아버지 박종원 아님. 생물학적 아버지 김대수. 직업 밥그룹 전직 운전기사. 현재 상태 사망 12년 전. 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마치 자신의 모든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건 박미란이 말을 시작한다. 하지만 말은 끝나지 않는다. 박태성 씨는 박종원 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태성 씨를 어떻게 박종원 씨의 아들로 위조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위조 서류를 만들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이 차갑게 말한다. 경찰의 목소리는 법칙 그 자체다. 그 법칙 앞에서 박미란은 작아진다. 나는 그저 박미란이 말하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모든 증거가 이미 그녀를 유죄로 선고했다. 당신은 박태성 씨를 자신의 친자식으로 위장시켜 박그룹의 상속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의 문서, 가족관계 증명서, DNA 검사 위조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계속 말한다. 더불어 박종원 씨의 독살, 태성 씨를 통한 미수살인 혐의까지 있습니다. 박미란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진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박진우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녀가 한 모든 것, 그녀가 저지른 모든 범죄, 그녀가 숨긴 모든 비밀. 감옥. 박태성의 감방. 태성은 침대에 누워있다. 천장을 바라본다. 흰색 천장. 그 천장 위에는 스프링클러가 있다. 그리고 그 스프링클러 위에는 자신의 영혼이 떠 있는 것 같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단지 존재하면서. 그 순간, 옆 감방의 수인이 태성을 부른다. 이봐 신입. 그 목소리는 낮고 무섭다. 마치 무덤에서 나오는 목소리처럼. 뭐야? 태성이 대답한다. 넌 도대체 뭘 한 거야? 왜 이렇게 뉴스에 크게 나와? 그 수인이 묻는다. 나는 사람을 쐈어. 태성이 대답한다. 누구를? 내 비서. 태성이 말한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 태성이 덧붙인다. 그 수인의 웃음이 들린다. 넌 정말 한심한 놈이네. 비서도 못 죽이고. 그 웃음은 조롱의 웃음이다. 더구나 넌 사생아네. 하. 그 수인이 웃음을 멈춘다. 그런데 말야. 더 중요한 건 넌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거야. 당했다고? 태성이 묻는다. 응. 누군가가 널 심판했어. 그리고 넌 이제 지옥에 있어. 그 수인이 말한다. 지옥이 뭔가? 태성이 약하게 묻는다. 이곳이야. 이 감옥이. 너의 영원한 집. 그 수인이 말한다. 벗어날 수 없는 감옥. 끝이 없는 형벌. 그게 지옥이야. 태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저 천장을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진우. 그 남자. 그놈. 그놈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분노도 없다. 오직 공허함만 남아있다. 마치 자신의 가슴이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며칠이 지난다. 태성은 계속 침대에만 누워있다. 밥도 먹지 않는다. 물도 마시지 않는다. 단지 천장을 본다. 경찰은 걱정한다. 박태성 씨, 진지하세요. 밥 좀 먹으세요. 하지만 태성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의 눈은 죽어 있다.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영혼은 이미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 서울, 강남, 밥그룹 본사, 회장실. 진우가 새로운 회장으로 앉아 있다. 회장 자리에. 그 자리는 박종원이 앉던 자리다. 그리고 태성이 짧게 앉았던 자리다.
이제 진우가 앉아있다. 진우의 옆에는 설아가 서 있다. 이제 설아는 비서가 아니다. 이제 설아는 진우의 옆에 있는 여자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단순히 함께하는 사람. 회장님, 언론들이 대기 중입니다. 비서가 말한다. 좋아. 들여보내. 진우가 말한다. 기자들이 들어온다. 카메라, 마이크, 조명. 모든 것이 진우를 향한다. 마치 신을 향하는 경배처럼. 회장님, 본인이 정말 박진우 회장님이 맞나요? 기자가 묻는다. 그렇습니다. 진우가 대답한다. 6개월 전 숲에서 사라졌다고 했는데 어디에 계셨나요? 다른 기자가 묻는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신해 있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인한 우울증이 있었고 자살을 고려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차갑게 대답한다. 그의 말은 절반의 진실이다. 절반의 거짓이다. 하지만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이제 없다. 그리고 박종원 회장님의 사망과 당신의 재등장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묻는다.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진우가 말한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다. 하지만 그의 눈은 뭔가를 말한다. 복수, 정의, 그리고 사랑. 박태성 씨가 설아 씨를 쏜 것은 동생님이 지시하신 건가요? 다른 기자가 묻는다. 진우의 얼굴이 변한다. 미미하게. 하지만 설아는 그 변화를 본다. 아니요. 그것은 박태성 씨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진우가 대답한다. 기자들이 더 많은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진우는 모두 같은 대답을 반복한다. 차갑게, 명확하게, 감정 없이. 마침내 기자회견이 끝난다. 기자들이 빠져나간다. 플래시는 멈춘다. 카메라는 꺼진다. 진우와 설아만 회장실에 남는다. 침묵이 흐른다. 길고 깊은 침묵. 끝났어? 설아가 먼저 말을 터뜨린다. 응. 표면적으로는. 진우가 대답한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다. 마치 몇 달을 깨어있던 것처럼. 그럼 이제? 설아가 다시 묻는다.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해. 진우가 설아를 본다. 그의 눈은 아직도 차갑지만 조금 다르다. 살아있다. 생명의 빛이 되돌아왔다. 그냥 살아야 해. 복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설아는 그 말을 듣는다. 그 말은 약속처럼 들린다. 우리? 설아가 묻는다. 응. 우리. 진우가 설아에게 다가간다. 그의 움직임은 천천하다. 마치 신중하게 꿈을 다루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의 손을 올린다. 설아의 뺨에. 그 손은 따뜻하다. 살아있는 손의 온기.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넌 나와 함께 지옥에서 나온 유일한 사람이야. 진우가 속삭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지 않다. 따뜻하다. 그리고 그건 영원한 거야. 설아는 그 손을 느낀다. 따뜻함을 느낀다. 죽음이 아닌 삶의 따뜻함을. 나도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설아가 진우를 안는다. 그들은 회장실의 창가에 선다. 손을 맞잡고 서울의 야경을 본다. 그 야경은 여전히 밝다. 여전히 살아있다. 마치 그들처럼. 밤, 감옥, 조사실. 박미라는 또다시 조사를 받는다. 이번엔 다른 것이다. 새로운 증거, 새로운 혐의. 박태성 씨가 설아 씨를 쏜 것도 당신의 지시였나요? 경찰이 묻는다. 아니요. 박미란이 대답한다. 그녀의 대답은 거짓이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 태성 씨는 왜 그랬나요? 모릅니다. 박미란이 말한다. 그 말도 거짓이다. 경찰의 눈이 변한다. 냉기가 감돈다. 우리가 박태성 씨의 휴대폰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당신이 보낸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경찰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준다. 그 메시지에는 적혀 있다. 날짜,
시간. 내용. 그녀는 방해물이야. 없애. 박미란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냉정하다. 마치 누군가를 죽이는 것처럼 간단하게. 박미란의 얼굴이 비틀린다. 이건 조작입니다. 내가 이런 메시지를 보낼 리가. 박미란이 말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다. 이미 누워버렸다. 증거입니다. 이것으로 당신은 미수살인죄까지 추가됩니다. 경찰이 말한다. 그리고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이 증거들 대부분이 박진우 씨의 제보로 수집되었다는 것을. 경찰이 덧붙인다. 박미란의 눈이 커진다. 박진우. 또 그 이름. 그 남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마치 신처럼. 마치 악마처럼. 박미란은 이제 말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박진우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녀의 모든 죄. 그녀의 모든 비밀. 그녀의 모든 거짓. 감옥의 밤. 박미란은 자신의 감방에 누워있다. 천장을 본다. 흰색 천장. 그 천장에는 물때가 있다. 시간의 자국이다. 누군가의 울음의 자국이다. 나는 뭐가 잘못되었을까? 박미란이 중얼거린다. 그녀의 질문은 도움이 없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다. 박진우. 그놈. 박미란이 그 이름을 중얼거린다. 마치 저주처럼. 그리고 생각한다. 박진우. 그 남자. 그 남자는 정말 천재다. 또는 악마다. 마치 신처럼 계획했다. 마치 악마처럼 실행했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가락 하나로 조종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신과 악마의 손 위에서 춤을 춘 꼭두각시였다. 밤은 깊어간다. 감옥은 침묵한다. 오직 발걸음 소리만이 들린다. 경찰들의 순찰 발걸음. 그것은 마치 죽음의 발걸음처럼 들린다. 박미란과 박태성. 그들은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 그것을 맛보고 있는 중이다. 생명의 형벌. 무한한 감옥. 그리고 그것이 박진우가 원한 것이다. 죽음이 아닌 더 깊은 지옥. 그것이 그의 복수였다. 반면 서울의 밤하늘 아래 진우와 설아는 함께 선다. 손을 잡고 서로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죽음에서 나온 두 사람. 이제 삶으로 걸어간다. 하지만 아직도 뭔가 불완전하다. 마치 조각난 퍼즐처럼 아직 한 조각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것이 무엇일까? 진우의 과거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있다. 박종원의 죽음에는 더 깊은 의도가 있다. 그리고 설아의 정체에는 더 깊은 진실이 있다. 그것들이 모두 다음 챕터에서 드러날 것이다. 불완전한 진실. 숨겨진 비밀. 박진우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도 모르고 있던 것. 그것이 일주일이 흐른다. 진우는 박그룹의 회장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회의, 계약, 결정.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한 곳을 향한다. 모니터 화면. 그 화면에는 감옥에 있는 박미란과 박태성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진우가 설치한 카메라들. 그들의 모든 것을 감시한다. 밤 10시. 진우의 집.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곳은 박종원의 집이었다. 이제 진우의 집이다. 진우는 침대에 누워있다. 설아가 그의 옆에 앉아있다. 넌 언제까지 그걸 봐? 설아가 진우의 손을 잡는다. 손에는 무선 조종기가 들려있다. 감옥의 카메라를 제어하는 장치. 뭔가 잘못된 게 있어. 진우가 중얼거린다. 뭐가? 설아가 묻는다. 박태성이. 이상해. 진우가 말한다. 밥을 먹지 않아. 5일 동안. 설아는 진우의 얼굴을 본다. 그곳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다. 죄책감. 넌 그걸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설아가 묻는다. 아니지. 난 그놈한테 동정심은 없어. 진우가 대답한다. 단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
끝나지 않은 게 뭐야? 설아가 다시 묻는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천장을 본다.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진우가 중얼거린다. 태성이가 왜 설아를 쐈는지. 그 진짜 이유 말이야. 설아의 몸이 경직된다. 그 질문은 그녀도 피하고 싶던 것이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설아가 말한다. 중요해. 왜냐하면 진우가 설아를 본다. 내가 놓친 게 있다는 거니까. 그 순간 진우의 휴대폰이 울린다. 전화다. 진우가 받는다. 예? 회장님. 긴급입니다. 전화 건너편은 박그룹 비서의 목소리다. 뭐야? 박태성 씨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 감옥에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살았나? 진우가 묻는다. 네, 살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없습니다. 비서가 대답한다. 진우는 전화를 끊는다. 설아가 진우를 본다. 뭐 들었어? 설아가 묻는다. 태성이가 자살했어. 진우가 말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린다. 병원, 응급실. 박태성은 침대에 누워있다. 목 주변에 반창고가 감싸져 있다. 그의 얼굴은 죽어있다. 마치 시체처럼. 진우가 도착한다. 경찰과 의사들이 물러난다. 진우와 박태성만 남는다. 진우는 박태성을 본다. 그 얼굴. 자신과 비슷한 얼굴.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태성은 더 이상 나의 이복 동생이 아니다. 그는 단지 우리 복수 게임의 폐기물일 뿐이다. 태성의 눈이 조금 뜬다. 아주 조금만. 형. 태성이 미약한 목소리로 말한다. 뭐야? 진우가 묻는다. 왜 날 죽이지 않았어? 태성이 묻는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날 죽게 두지. 왜? 태성이 다시 묻는다. 그게 더 고통스럽거든. 진우가 냉정하게 대답한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 그게 바로 삶이야. 태성의 눈이 감긴다. 또다시 무의식으로 빠져든다. 진우는 그를 떠난다. 그 방을 떠난다. 복도에서 설아가 기다리고 있다. 죽었어? 설아가 묻는다. 아직. 진우가 대답한다. 그럼 우린? 설아가 다시 묻는다. 진우는 설아의 손을 잡는다. 가자. 이제 할 게 남았어. 다음 날. 박태성의 병원실. 태성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는다. 의사들은 뇌사 상태라고 말한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순간 문이 열린다. 한 여자가 들어온다. 나이는 60대. 하지만 그녀의 눈은 예리하다. 여긴 누구세요? 경찰이 그 여자에게 묻는다. 난 박태성의 어머니야. 그 여자가 말한다. 경찰의 얼굴이 변한다. 어머니라고요? 하지만 경찰이 말을 끝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기록이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이다. 박태성의 친어머니. 박미란이 아닌 진짜 어머니. 그 여자의 이름은 강순옥. 운전기사 김대수의 아내. 1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자.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박그룹의 아들로 팔려갔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된 여자. 내 아들. 어떻게 된 거야? 강순옥이 태성을 본다. 그의 목에 있는 반창고를 본다. 그의 비어있는 눈을 본다. 뇌사 상태입니다. 의사가 대답한다. 강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건 누가 한 거야? 강순옥이 묻는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대답한다. 하지만 경찰도 알고 있다. 모든 것이 박진우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 계획은 완벽했다. 태성은 아버지로 알고 있던 박종원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에 무너졌다. 그리고 자신이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무너졌다. 그리고 지금 그의 진짜 어머니가 나타났다. 모든 것이 동시에, 모든 것이 겹쳐서
태성을 완전히 부서뜨렸다. 그것이 진우의 계획이었나? 아니면 우연인가?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진우와 설아는 CCTV 카메라 너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다. 이제 끝이 났어? 설아가 묻는다. 응, 끝났어. 진우가 대답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다. 마치 뭔가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밤. 진우의 집. 침실. 진우는 침대에 누워있다. 설아가 그의 곁에 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오직 침묵만이 흐른다. 진우. 설아가 처음으로 말을 터뜨린다. 응? 진우가 대답한다. 난 알고 싶어. 설아가 말한다. 뭘? 진우가 묻는다. 넌 정말 모든 걸 계획했어? 설아가 묻는다. 태성이가 날 쏠 거 그것도? 진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침묵. 길고 깊은 침묵. 아니야. 진우가 마침내 말한다. 그건 계획이 아니었어. 그럼? 설아가 다시 묻는다. 그건 예측이었어. 진우가 말한다. 나는 태성이가 나를 미워할 거고 그래서 어딘가에서 너를 공격할 거라고 예측했어. 예측? 설아가 반복한다. 응.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넌 다치게 될 거라고. 진우가 말한다. 설아는 침묵한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다. 넌 날 미끼로 쓴 거야? 설아가 묻는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것이 답이다. 그래. 난 널 미끼로 썼어. 진우가 결국 인정한다. 왜? 설아가 소리친다. 넌 내가 사랑한다던데? 사랑해. 진우가 말한다. 근데 그럼 왜? 설아가 다시 묻는다. 왜냐하면 진우가 설아를 본다. 그게 너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뭔 소리야? 설아가 묻는다. 태성이가 죽기 전까지 그년 설아는 죽은 여자야. 그리고 죽은 여자는 영원히 죽어야 해. 진우가 말한다. 그래야만 넌 다시 살 수 있어. 설아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야? 너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진우가 계속 말한다. 태성이가 너를 쏘면 사람들은 그 설아가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설아는 천천히 이해한다. 진우가 자신을 미끼로 쓴 이유를. 그것은 자신을 죽인 후에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난 죽지 않았어. 설아가 말한다. 그래. 운이 좋았어. 진우가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살았어. 설아는 진우의 손을 잡는다. 차갑고 뜨거운 손. 난 너한테 화났어. 하지만 설아가 말한다. 넌 맞았어. 이제 난 정말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얼굴, 새로운 삶. 그래. 진우가 설아를 안는다. 이제 우린 정말 산다. 밤은 깊어간다. 그들은 함께 침대에 누워있다. 손을 맞잡고 마치 폭풍 속의 등대처럼 서로를 밝혀주면서 다음 날 소식이 전해진다. 박태성이 깨어났다. 의료진은 기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박태성은 깨어났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과거도, 자신이 한 모든 것도. 그것이 뇌사에서 나온 사람의 운명이었다.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살. 그것이 진우가 원한 것이었다. 죽음이 아닌 지옥, 영원한 감옥. 그것이 복수였다. 한편 감옥에 있는 박미라는 이 소식을 듣는다. 박태성이 깨어났대? 박미란이 중얼거린다. 네. 하지만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이 대답한다. 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태성이 자신을 증언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박미란은 이제 혼자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하고 있고 모든 증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종한 자는
박진우다. 그 남자는 정말 악마다. 박미라는 감방으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그녀는 천천히 미쳐간다. 밤마다, 날마다, 천천히. 진우의 집, 침실. 설아는 진우가 잠든 후에 몰래 나간다. 거실로. 그곳에는 컴퓨터가 있다. 진우의 컴퓨터. 설아는 그것을 켠다. 파일들이 떠난다. 설아의 파일. 설아의 과거. 설아의 진실. 설아는 그것을 본다. 이름, 주소, 가족.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내 진짜 이름은 김설아였나? 설아가 중얼거린다. 그리고 또 다른 파일을 연다. 박태성과의 관계라고 적힌 파일. 그 안에는 사진들이 있다. 박태성과 자신이 함께 있는 사진들. 그리고 문서들. 설아는 그 문서를 읽는다. 그리고 깨닫는다. 자신이 태성에게 단지 비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과 태성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것을. 사랑. 아니면 무언가 더 복잡한 것. 그 순간 진우의 목소리가 들린다. 봤어? 진우가 거실에 불을 켠다. 설아가 깜짝 놀란다. 난 몰랐어. 설아가 말한다. 뭘? 진우가 묻는다. 내가 태성을 사랑했다는 것. 설아가 말한다. 진우의 얼굴이 변한다. 차갑게, 매우 차갑게. 넌 태성을 사랑했어? 진우가 묻는다. 아니, 난. 설아가 말하려고 한다. 하지만 진우가 그를 밀어낸다. 나가. 진우가 명령한다. 진우 잠시만. 설아가 말하려고 한다. 나가. 진우가 소리친다. 그 목소리에서 사리가 느껴진다. 설아는 집을 떠난다. 밤에 서울로. 혼자. 진우는 남는다. 거실에서. 컴퓨터 앞에서. 설아의 파일을 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자신이 놓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이 사랑한 여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간다. 서울은 여전히 밝다. 하지만 그 밝음 속에는 어둠이 있다. 그 어둠 속에는 비극이 있다. 그 비극 속에는 또 다른 복수가 시작되려고 한다. 진우와 설아의 사랑. 그것이 이제 부서지려고 한다. 벼랑 끝에 선 사냥개. 한 마리는 이미 무너졌고, 한 마리는 이제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다. 모든 것이 폭발한다. 3일이 지난다. 진우와 설아는 말을 하지 않는다. 집에서 따로 지낸다. 진우는 회장실에서, 설아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둘 사이에는 침묵만이 흐른다. 깊고 차가운 침묵. 마치 죽음의 침묵처럼. 박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진우는 그곳에 앉아 있다. 회장으로서의 첫 공식 회의. 회장님, 내일 회장 취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사가 말한다. 누가 참석하나? 진우가 묻는다. 정부 고위 관계자, 언론, 재계 인사. 모두 50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가 대답한다. 그리고 박태성 씨도 참석할 거라고 했습니다. 회복되었으니까요. 진우의 얼굴이 변한다. 미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태성이가? 진우가 반복한다. 네. 그의 주치의가 말하기로는 기억은 없지만 신체 활동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사가 설명한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함께 참석하신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저 창밖을 본다. 서울의 도시. 그 도시 속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복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복수만을 본다. 준비하세요. 진우가 명령한다. 모든 걸. 다음 날. 박그룹 컨벤션 센터. 화려한 무대. 수백 개의 조명. 수천 명의 손님들. 모두가 새로운 회장의 등장을 기다린다. 박진우. 6개월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자. 지금 살아서 돌아온 남자.
무대 위. 음악이 울린다. 클래식. 웅장한. 그 음악 속에서 진우가 나타난다. 완벽한 수트. 완벽한 외모. 완벽한 걸음. 마치 신처럼. 그는 무대 위에 선다. 마이크를 잡는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매력처럼 느껴진다.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박그룹의 미래에 대해 약속하고 싶습니다. 진우가 말한다. 박그룹은 과거의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거짓은 밝혀질 것입니다. 진우가 다시 말한다. 그의 눈이 객석을 훑어본다. 그리고 멈춘다. 박미란을 본다. 아니다. 박미란이 아니다. 박미란은 감옥에 있다. 진우가 본 것은 박태성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 강순옥. 박태성의 어머니. 진우의 눈과 박태성의 눈이 만난다. 박태성의 눈은 비어 있다. 기억이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뭔가가 깨어난다. 본능. 그 본능이 박태성을 떨리게 한다. 이제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우가 말한다. 그 순간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진다. 영상이 흐르기 시작한다. 첫 번째 영상. 박미란이 박종원에게 약을 먹이는 장면. 관객들이 비명을 지른다. 두 번째 영상. 박미란과 박태성이 박종원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 이제 우리는 모든 걸 가졌어. 박미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린다. 모든 돈, 모든 권력, 모든 것. 관객들이 더 크게 외친다. 세 번째 영상. 박태성이 설아를 쏘는 장면. 클럽의 CCTV. 명확한 영상. 아니다. 이건 조작이다. 박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하다.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진짜 조작이야. 박태성이 다시 외친다. 강순옥이 그를 흔들어 앉힌다. 앉아. 앉아. 강순옥이 중얼거린다. 내 아들은 그런 나쁜 애 아니야. 강순옥의 얼굴은 혼란스럽다. 그 혼란이 깊어진다. 점점 더. 네 번째 영상. 박태성의 유전자 검사 결과. 그 결과가 대형 스크린에 떠난다. DNA 비교. 박종원 대 박태성. 일치율 0%. 관객들의 반응이 폭발한다. 박태성 회장님은 박종원 씨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컨벤션 센터를 가득 채운다. 그는 운전기사 김대수 씨의 아들입니다. 박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강순옥의 몸이 흔들린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충격이다. 그 충격이 그녀를 무너뜨린다. 아니, 내 아들, 내 아들. 강순옥이 반복한다. 우리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한다. 하지만 박미란과 박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박태성이 다시 외친다. 내가 했던 게 아니야. 난 기억이 없어. 난 몰라. 박태성의 비명이 컨벤션 센터에 울린다. 관객들은 조용해진다. 그들은 박태성을 본다. 기억이 없는 남자. 하지만 그 영상 속에는 그가 있다. 그것이 더 끔찍했다.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죄를 인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완벽한 지옥. 그것이 진우가 만든 무대였다. 이제 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또 다른 비디오가 있습니다. 무대 뒤에 스크린이 다시 켜진다. 다섯 번째 영상. 그것은 설아의 영상이었다. 설아와 박태성이 함께 있는 모습. 클럽에서, 호텔에서, 침대에서. 그들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관객들이 다시 외친다. 박태성은 설아를 그저 비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울린다. 박태성은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진우가 말을 멈춘다.
그 사랑 때문에 그는 그 여자를 쏘았습니다. 관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쏘지? 그 질문은 관객들의 입에서 나온다. 진우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웃는다. 차갑게, 악마처럼.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진우가 말한다. 집착, 소유욕, 광기. 그것들이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의 진짜 정체입니다. 관객들은 진우를 본다. 그 남자의 눈. 그 눈 속에는 뭔가 부서진 것이 있다. 뭔가 죽은 것이 있다. 그들은 깨닫는다. 이 연설이 단순한 취임식 연설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복수였다. 완벽한 복수. 박태성은 이제 자신의 죄를 모두에게 폭로당했다. 박미라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태성은 자신이 사랑한 여자를 쏘았다는 사실을 영원히 가슴에 짊어질 것이다. 비록 기억은 없더라도 그 죄책감은 DNA에 새겨질 것이다. 컨벤션 센터를 떠난다. 박태성과 강순옥이 함께 나간다. 박태성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강순옥은 여전히 부서져 있다. 그들의 운명은 끝이 났다. 아니다. 이제 시작된 것이다. 더 깊은 지옥의 시작. 밤. 호텔. 진우는 거기 있다. 혼자. 침실에서. 창밖을 본다. 서울의 야경을 본다. 그 순간. 문이 열린다. 설아가 들어온다. 그녀는 진우를 본다. 다 끝났어? 설아가 묻는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우리는? 설아가 다시 묻는다. 진우가 돌아본다. 그의 눈은 차갑다. 넌 태성을 사랑했어. 진우가 말한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다. 선언이다. 그건 아니었어. 설아가 대답한다. 거짓말하지 마. 진우가 말한다. 나는 모든 걸 알았어. 처음부터. 그럼 왜? 설아가 질문을 시작한다. 왜 내가 이런 계획을 했는지. 진우가 설아의 질문을 완성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를 정말로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진우가 설아에게 다가간다. 넌 태성을 사랑했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없애야만 했어. 진우가 설아의 얼굴을 보듯이 본다. 어떻게? 설아가 묻는다. 태성을 파괴함으로써. 진우가 대답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넌 그의 죄에 동참하게 되었어. 설아가 깨닫는다. 자신이 뭔가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나는. 설아가 말한다. 너는 내 복수의 도구였어. 진우가 차갑게 말한다. 그리고 이제 너는 쓸모가 없어. 그 말이 설아의 가슴을 관통한다. 진우. 제발. 설아가 손을 뻗는다. 나가. 진우가 명령한다. 진우. 설아가 외친다. 하지만 진우는 돌아선다. 다시 창밖을 본다. 설아는 그를 보며 서 있다. 울음이 나오려고 한다. 하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는다. 그녀도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설아는 방을 떠난다. 호텔을 떠난다. 밤의 서울로. 다시 혼자. 진우는 남는다. 창가에서. 그리고 깨닫는다. 자신도 이제 죽었다는 것을. 복수를 위해 살면서 자신의 영혼도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을. 그는 웃음을 짓는다. 차갑게. 처연하게. 그것은 승리의 웃음이 아니었다. 절망의 웃음이었다. 밤이 깊어간다. 호텔의 불이 꺼진다. 하지만 진우의 눈은 밝혀 있다. 마치 죽은 자의 눈처럼. 그가 원했던 복수. 그것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는 자신의 영혼이었다. 그리고 설아의 사랑이었다. 그것이 진짜 피의 취임식이었다. 왕좌에 앉은 신은 이제 더 이상 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마였다. 6개월이 흐른다. 박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는다. 진우의 리더십 아래 모든 것이 투명해진다. 부정부패는 사라진다. 뇌물은 사라진다. 그 모든 검은 것들이 사라진다.
하지만 진우의 눈은 여전히 차갑다. 마치 죽은 자의 눈처럼. 감옥. 박미란의 감방. 박미란은 이제 완전히 미쳐버렸다. 벽에 머리를 계속 부딪힌다. 탁, 탁, 탁. 내가 뭘 잘못했어? 박미란이 중얼거린다. 왜 나야? 그녀의 얼굴은 피투성이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가득하다. 경찰들이 그녀를 강제로 떼어낸다. 내가 왜? 박미란이 반복한다. 정신병원으로 옮겨진다. 거기서 그녀는 마약을 맞는다. 강제로. 그녀는 침대에 묶인다. 천장을 본다. 흰색 천장. 그 천장은 감옥의 천장과 같다. 아니다. 더 끔찍하다. 무한한 공허. 그것이 박미란의 지옥이었다. 병원. 정신과 병동. 박태성도 여기 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다. 무표정하게. 기억이 없는 채로. 강순옥이 그를 찾아온다. 매일. 태성아. 엄마야. 강순옥이 말한다. 하지만 박태성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의 눈은 어디 멀리를 본다. 존재하지 않는 곳을. 내 아들은 이래야 하는 건가? 강순옥이 의사에게 묻는다. 뇌사에서 회복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입니다. 의사가 대답한다. 신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의사가 말을 끝내지 못한다. 강순옥은 이해한다. 자신의 아들은 살았지만 죽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우가 준 선물이었다. 죽음도 아니고 삶도 아닌 것. 영원한 중간. 영원한 지옥. 서울. 강남. 박그룹 회장실. 진우는 업무를 본다. 계약서를 읽는다. 결정을 내린다. 모든 것이 기계적이다. 마치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그의 비서가 들어온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비서가 말한다. 누구? 진우가 묻는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꼭 봐야 한다고 하네요. 비서가 대답한다. 들여보내. 진우가 명령한다. 문이 열린다. 설아가 들어온다.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그녀. 그녀는 변했다. 더 창백해졌다. 더 차가워졌다. 마치 유령처럼. 안녕. 설아가 말한다. 넌 왜? 진우가 묻는다. 설아는 진우의 책상 위에 무언가를 놓는다. 파일. 두꺼운 파일. 뭐야? 진우가 묻는다. 넌 날 배신했어. 설아가 말한다. 내가? 진우가 반복한다. 응. 넌 날 도구로 썼어. 그리고 버렸어. 설아가 계속 말한다. 하지만 넌 놓친 게 있어. 뭐? 진우가 묻는다. 나도 카메라를 설치했어. 설아가 말한다. 내 모든 움직임을. 진우의 얼굴이 변한다. 그것은 놀라움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그 파일에는 뭐가? 진우가 묻는다. 내가 박종원을 독살한 영상. 설아가 대답한다. 뭐? 진우가 외친다. 맞아. 넌 너 자신이 그랬다고 생각했겠지. 박미란이 그랬다고. 설아가 말한다. 하지만 그 약은 너가 준 약이었어. 설아가 가까이 간다. 박미란이 아버지에게 주는 약. 그것을 너가 바꿨어. 거짓말이야. 진우가 외친다. 증거가 있어. 설아가 파일을 펼친다. 그 안에는 영상이 담긴 USB가 있다. 이건 조작이야. 진우가 말한다.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정말? 설아가 묻는다. 그리고 TV를 켠다. 진우의 집. 진우의 방. CCTV 영상. 진우가 약을 들고 있는 모습. 그것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그리고 박미란에게 건네는 모습. 아니다. 그것은 다른 약이었다. 더 강한 독약이었다. 진우는 박미란의 독약을 독살약으로 바꿨다. 넌 왜? 진우가 중얼거린다. 왜냐하면 설아가 말한다. 넌 아버지를 정말 죽이고 싶었거든. 설아가 진우의 눈을 본다.
그리고 박미란을 죽이는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으려고 다른 누군가의 손을 빌렸어. 아니야. 난. 진우가 말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하다. 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 영상을 검찰에 제출할 거야. 설아가 말한다. 그럼 넌 감옥에 가. 진우의 세상이 무너진다. 아니, 제발. 넌. 진우가 설아를 본다. 넌 내가 사랑한. 사랑? 설아가 웃는다. 그 웃음은 차갑다. 광기적이다. 넌 날 도구로 썼으면서 사랑이라고. 설아가 말한다. 나도 이제 알았어. 뭐가 사랑인지. 설아가 가까이 온다. 사랑은 복수의 다른 이름이야. 그 말에 진우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 난 태성을 사랑했어. 그리고 넌 그걸 부서뜨렸어. 설아가 계속 말한다. 그래서 난 너를 부서뜨릴 거야. 설아가 회장실을 떠난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진우는 남는다. 그 책상에서, 그 회장실에서, 혼자. 경찰이 들어온다. 수갑이 채워진다. 박진우님, 독살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한다. 진우는 저항하지 않는다. 마치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일어난다. 그리고 경찰과 함께 간다. 밤. 숲속. 폐가. 설아는 거기 있다. 그 낡은 건물. 6개월 전에 처음 만났던 곳. 그 지하 아지트. 설아는 내려간다. 깊은 지하로. 그곳에는 태성이 있다. 아니다. 태성의 유령이 있다. 그가 설아에게 나타난다. 왜? 넌 날 지워버렸어? 유령 같은 태성이 말한다. 난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지운 게 아니야. 설아가 대답한다. 넌 스스로를 지웠어. 설아가 태성의 유령을 본다. 그리고 난 널 복수하기로 결심했어. 복수? 유령 태성이 반복한다. 응. 그 남자를 통해서. 설아가 말한다. 나는 진우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건 거짓 사랑이었어. 설아가 중얼거린다. 그건 복수의 또 다른 형태였어. 설아는 폐가를 떠난다. 그 지하를 떠난다. 밤의 숲으로. 달빛이 그녀를 비춘다. 그 달빛은 하얀색이다. 마치 죽음의 색깔처럼. 감옥. 조사실. 진우는 조사를 받는다. 박진우 씨. 당신이 독약을 바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이 말한다. 그렇습니다. 진우가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죽인 건 아니에요. 진우가 말한다. 박미란이 독살했어요. 난 그걸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 그건 공모죄입니다. 경찰이 말한다.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의 변호사를 기다린다. 하지만 변호사는 오지 않는다. 설아가 모든 변호사를 사주했기 때문이다. 진우는 혼자다. 완전히. 법원. 재판. 진우는 유죄 판결을 받는다. 15년. 15년의 형벌. 진우는 감옥으로 간다. 그곳에서 그는 천천히 죽어간다. 마치 박종원처럼. 마치 박미란처럼. 마치 박태성처럼. 모두가 지옥에 가 있다. 하지만 설아는 다르다. 설아는 자유다. 아니다. 설아도 감옥에 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감옥. 복수의 감옥. 그것이 더 끔찍했다. 밤. 숲속. 폐가. 설아는 다시 그곳에 온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린다. 발걸음 소리. 누군가 폐가로 들어온다. 안녕. 그 목소리는 박태성의 목소리였다. 아니다. 박태성은 정신병원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가 여기 있다. 넌 어떻게? 설아가 묻는다. 어머니가 날 꺼냈어. 태성이 말한다. 진우는 감옥에 갔어. 그리고 엄마는 죽었어. 죽었다고? 설아가 묻는다. 응. 정신병원에서. 지난주. 태성이 말한다. 그리고
너는? 태성이 설아에게 다가간다. 너는 뭐가 되어버렸어? 나는. 설아가 대답한다. 복수자야. 그 순간 태성이 설아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은 차갑다. 하지만 살아있다. 우리 함께 가자. 태성이 말한다. 어디로? 설아가 묻는다. 여긴데. 더 이상 이곳이 감옥이 아니도록. 태성이 말한다. 그들은 손을 맞잡는다. 차갑고 뜨거운 손. 그리고 그들은 폐가 밖으로 나간다. 밤의 숲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설아가 묻는다. 모르겠어. 태성이 대답한다. 하지만 함께라면. 함께라면? 설아가 반복한다. 아마도 할 수 있을 거야. 태성이 설아를 안는다. 그 안에서 설아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낀다. 죽음이 아닌 삶의 따뜻함을. 복수가 아닌 사랑의 따뜻함을. 그들은 숲을 떠난다. 손을 맞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밤은 밝아온다. 동이 튼다. 그 아침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 하나가 아닌 둘. 함께 걷는 둘. 그것이 끝이다. 또는 시작이다. 모두는 지옥에 갔다. 진우는 감옥에. 박미라는 사망했고 박태성은 기억을 잃었다. 박종원은 죽었다. 하지만 설아와 태성. 그들만이 살아났다. 복수를 통해. 증오를 통해. 죽음을 통해.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진정한 사이다였다. 악인들의 멸망. 그리고 피해자들의 부활. 이것이 인과응보였다. 이것이 정의였다. 이것이 복수의 끝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